미국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비록 전략적 목표였던 포트 모르즈비 점령에는 실패했지만 미군 항모 2척을 아웃시켜버렸다는 점에서 산호해 해전을 통해 일본군은 전술적으로 상당한 이득을 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파죽지세와 같은 진격도 이제는 한계 직전. 진주만 공습부터 남방작전까지 쉬지 않고 달려온 터라 병력들의 피로가 엄청나게 누적돼 있었고 항공모함 쇼카쿠와 드이카쿠마저 산호해 해전에서 입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수리에 들어가 있어서 연이은 공세를 펼치기에 여러모로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었지요. 때문에 일본군 참모들 사이에서도 한타임 쉬고 가자는 의견이 터져나오고 있었으나 이소로쿠는 이러한 의견들을 묵살, 일본의 전력을 총동원해 지금 당장 한타를 걸어야 한다며 그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승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의 압도적인 생산력을 고려한다며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지는 건 일본이라는 게 이소로쿠의 생각이었거든요. 지금 더 밀거나 죽거나 일본군은 이미 멈출 수 없는 급행열차에 탑승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기회다. 결국 이소로쿠의 주장대로 일본군은 서둘러 북태평양에서 일어날 다음 작전을 준비하는데 바텀 라인의 산호해 전투가 아슬아슬한 무승부로 마무리된 상황. 이제 전쟁의 향방은 미드 라인에 달려 있었습니다. 미군 태평양 함대의 전진 기지인 하와이가 아직 건재한 이상 태평양의 통제권을 완전히 가져오는 건 불가능했으니까요. 일본의 전략은 하와이 바로 앞에 미드웨이 환초를 점령하는 것. 미드웨이를 점령한다면 미군은 두 번 다시 둘리틀 공습 같은 기습을 시도할 수 없을 것이고 욕심을 좀 더 낸다면 이번 가을쯤에는 하와이 상륙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와이 코앞이 점령당한다면 미군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미군 함대들이 하와이 방어를 위해 모이는 순간 일본군의 전력을 총동원해 이들을 경멸한다면 제 아무리 미국이라도 향후 몇 년간은 태평양에서 발 빼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었지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탑 라인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일본군이 미드웨이를 점령하고 하와이까지 밀어버린다 손 치더라도 알류샨 열도 방면이 건재하다면 이곳을 거점으로 미군이 언제든지 반격을 시도할 수 있었거든요. 때문에 이소로쿠는 미드라인과 탑라인 양쪽에서 동시에 작전을 진행하기로 결정. 항공모함 8척에 전함 11척을 포함 전투함만 100척이 넘는 대규모 전력을 몇 개의 부대로 나눠 임무를 부여합니다. 먼저 선견 부대가 하와이와 미드웨이 사이에 매북해 있으면 북방 부대가 탑라인에서 어그로를 끌고 미군이 여기에 낚여서 탑으로 향하는 순간 기동 부대가 미드웨이 섬에 도착해 수비대를 쓸어버린다. 그 직후 공략 부대가 미드웨이 섬의 상륙을 개시, 주력 부대까지 합류를 완료하고 뒤늦게 미드웨이 섬으로 막으러 오는 미군 주력들을 잘라먹는다 라는 계획이었죠. 당시 태평양에서 미군을 압도할 정도의 수적 우세를 점하고 있던 일본군, 여기에 진주만 공습, 남방작전 등을 거치며 실전 경험까지 꽉꽉 눌러담았다는 걸 고려하면 이게 마냥 허황된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어지간한 억가가 아닌 이상 이론상 완벽한 작전이었어요. 하지만 일본군이 빼먹고 있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미군의 정보력이었습니다. 그동안 처맞기만 한 줄 알았던 미군이 이미 일본군 암호를 절반 정도 해독하고 있었던 거죠. 진주만 공습부터 필리핀 공방전, 자바 해전, 산호해 해전까지 그동안 일본군의 선방에 가드 올리기에만 급급했던 미군은 암호 해독에 누구보다 진심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수적으로 열세다 보니 선택과 집중이 중요했는데 그 선택이라는 걸 하려면 최대한 맵을 밝혀둬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군은 전국의 수학자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징집! 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 암호 해독 전담 인력으로만 무려 2만여 명을 굴려가며 수밀레를 시전합니다. 이 덕분에 산호해 해전 직후인 1942년 5월 말쯤에는 이미 일본군 암호 전문의 약 40%까지 해독 가능한 수준이 되어 있었어요. 때문에 미군은 일본군의 추가적인 공세가 곧 시작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은 물론 그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까지 대충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위치가 어디냐는 거. 암호문에서 자주 등장하던 AF라는 명사가 일본의 공격 목표라는 것까지는 알아냈지만 그 AF가 정확히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특정이 아직 안 돼 있었죠. 근데 이때 미 해군 정보부 암호해독반의 소령 한 명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내가 볼 땐 아무래도 이거 미드웨이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일부러 미드웨이를 지칭하는 무전을 흘려서 브라핑을 찍어보자 이거였어요. 야,
이거 좋다 싶었던 미군은 당장 실행에 들어가 미드웨이 섬 담수화 시설 고장 긴급 수리 요망이라는 평문을 일부러 흘려보냅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이 무전을 감청한 일본군이 미끼를 덥석 물며 미드웨이 섬을 AF로 지칭하며 상부에 보고해버렸다는 거. 걸려들었어. 다음 공격 목표가 미드웨이 섬이라는 게 확실시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르는 척 미드웨이 쪽에 매복해서 대비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됐죠. 다만 문제는 일본군의 공격 예상일이 생각보다 더 빨랐다는 겁니다. 가용 전력들을 싹 끌어모아 봤지만 현 시점에서 미드웨이 섬으로 제 시간에 모일 수 있는 항모는 고작 2척에 불과. 예상되는 일본군의 규모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대로라면 알고도 당할 각이었어요. 결국 총사령관 니미츠는 다급하게 이 수적 열세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 산호해 해전에서 대파되어 전치 3개월 끊고 실려가던 항공모함 요크타운을 샷아웃해버립니다. 솔직히 항모가 최전선에서 포탄 맞을 일은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굴러갈 수 있게만 만들어 놓으면 후방에서라도 1인분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었지요. 그렇게 미국 본토로 후송가던 요크타운은 졸지에 진주만 기지로 드리프트하여 긴급 수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예상 공격 일자는 6월 초. 따라서 미국에게 남은 시간은 겨우 일주일 남짓으로 기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시간 고려하면 요크타운을 수리할 시간은 겨우 3일 뿐이었어요. 아무리 천하의 미국이라지만 전치 3개월 판정받은 항공모함을 3일 만에 수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알고도 당할 것인가 막아낼 것인가. 미군 기술자들은 이 불가능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72시간의 타임어택에 돌입하는데 한편 정보가 새고 있는 줄 모르고 있던 일본군은 예정대로 작전을 속행했고 1942년 6월 3일 항공모함 2척이 포함돼 일본군 북방부대가 미국령 알류샨 열도의 더치 하버를 공습하면서 전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본군의 의도를 알고 있던 미군은 여기에 낚이지 않았고 알류샨 열도의 수비 병력을 최소한으로 남겨놓은 채 오히려 미드웨이 북동쪽 520km 지점에 항모들을 집결시키며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나구모의 기동부대 를 탐색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 리 없는 기동부대는 이를 완벽한 기습작전이라 착각하고 진주만 공습대처럼 우선 침묵을 유지하며 미드웨이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기동부대에 포함된 항공모함만 4척, 여기에 후방에서 뒤따르는 예비 항모 2척까지 있었으니 미군이 어떤 수를 쓴다 해도 수적 우위를 가진 채 싸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더치 하버 공습 약 하루 뒤인 6월 4일 새벽 4시 30분 목표 해역에 도착한 기동부대가 함재기 108대로 이루어진 1차 공격대를 출격시키고 일본의 습격을 이미 예상한 미드웨이의 항공대 역시 즉시 방어작전을 개시. 사전 계획대로 전투기들은 일본군 함재기들을, 폭격기들은 항모들을 노리며 발진합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군의 실력은 이미 남방작전까지 거치며 어마어마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던 상황. 2배 가까운 교환기로 미군 항공기들을 격추시키며 미드웨이 섬에 스무스하게 폭탄을 퍼부어버렸지요. 항모를 노리며 날아간 폭격기들도 마찬가지라 4차례에 걸친 필사의 공격에도 불구 유의미한 타격을 주는데 실패했습니다. 폭격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일본군 기동부대를 조용히 추격하던 잠수함 한 척이 외격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발각당해 실패하면서 일본군 구축함에 쫓기는 신세가 돼버렸고요. 이처럼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력과 물량의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의미한 건 아니었던 게 아직까지 작전이 노출되었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던 나구모가 예상 외의 강력한 저항에 PTSD가 도져버렸다는 거. 예전에 진주만 공습할 때 기지에 있던 유류고나 수리시설 제대로 처리 안 해서 욕 오지게 먹었었잖아요. 이번에도 이거 제대로 마무리 안 지으면 후환이 남을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아직 미군 함대 같은 건 발견되지 않은 상황. 얘들 근처에 없는 것 같은데 기지 조지는데 더 집중해도 괜찮을 것 같다 싶었고요. 이런 이유로 나구모는 함재기들의 무장을 대함용 어뢰 대신 지상용 폭탄으로 바꾸라고 명령. 대열을 지상 폭격 모드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진주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프리딜 타이밍을 최대한 활용해 미드웨이 기지를 확실하게 밟아두겠다는 의지였죠.
그러나 이번에도 나구모의 판단 미스였습니다. 7시 30분 예정보다 늦게 출발한 정찰기 한 대로부터 이 함대 발견 규모 10척 이상이라는 당혹스러운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나구모와 참모들은 설마 하며 다시 정찰을 보냈으나 오히려 이 함대가 아군 기동부대 쪽으로 이미 접근 중이고 심지어 항모만 3척이 뒤따르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추가 보고를 듣게 되죠. 뭐? 3척이라고? 일본군의 예측대로라면 일단 지금 완벽한 기습이라서 애초에 미군 항모가 거기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습니다. 거기다 설사 왔다고 해도 2척이 최대여야 되는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요크타운이 기어이 3일 만에 응급 수리를 마친 뒤 기적적으로 퇴원, 이동 중에도 필사적으로 수리를 하면서 달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4대0 많이 쳐줘야 4대2로 예측되던 한타 구도가 4대3으로 비등비등해졌고 미군이 미드웨이 섬 기지까지 끼고 싸운다는 걸 고려하며 사실상 4대4 엄대엄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었죠. 무기 교체하지 말걸. 결국 나구모는 고민 끝에 미드웨이 섬 추가 공습을 보류, 미군 항공모함부터 경멸하기로 결정하고 알류샨 열도를 공략하던 국방부대에게 급히 헬프핑을 치는 한편 지상용 폭탄 달고 막 출격 준비를 하던 함재기들에게는 다시 대함용 어뢰로 무장을 변경하라 명령합니다. 이렇게 번복된 명령으로 일본 항모들의 비행 가판과 경납고에는 어뢰와 폭탄이 이리저리 굴러다니기 시작하고 설상가상으로 1차 공격 때까지 복귀하는 바람에 아주 그냥 난장판이 되어버려요. 한편 이렇게 일본군이 카오스에 빠져있던 시점 미 항모 호넷과 엔터프라이즈는 미드웨이 섬 공습 소식을 듣자마자 일본군 공격대의 귀환 타이밍을 노리기 위해 다급히 함재기들을 출격시켜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급히 출격한 만큼 이쪽도 이판사판이어서 함재기들이 제대로 된 대형도 갖추지 못한 채 중구난방으로 닥도를 하고 있던 상태였지요. 덕분에 갑작스런 공격에 노출됐음에도 일본군은 침착하게 방어에 임했고 항모 소류를 노리던 뇌격기 편대를 모두 격추, 카가를 노리던 뇌격기들까지 각계격파하며 일단 어찌저찌 위기를 넘기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쪽이 아니었으니 이 와중에 살짝 남쪽에서 좌표를 잘못 짚어 헤매고 있던 미군 폭격기들이 있었다는 거. 근데 얘네가 뜬금없이 바다 한복판에서 웬 일본군 구축함 하나가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 걸 발견해버립니다. 그 아까 미군 잠수함이 은신 공격하려다 실패하고 튀었다고 했잖아요. 이거 잡으려고 따라갔던 구축함이 허탕치고 복귀하다가 딱 걸린 거예요. 사실 미군 입장에서는 잡몹 하나 발견한 거라 그냥 잡고 복귀해도 그만이었지만 미군 폭격기 편대장이 예리하게도 이걸 딱 보자마자 얘 따라가면 무조건 본대 나온다 라는 걸 직감해버립니다. 일본군 구축함은 아직 따라붙은 폭격기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 이에 폭격기 편대는 복귀를 보류하고 유유히 구축함의 항적을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한편 중환자실에서 부활한 요크타운은 뇌격기 편대를 출격시켜 일본군 항공모함 히류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함재기들의 우주 방어로 이렇다 할 물리적 타격을 주진 못했으나 일본군 기동부대의 전열을 완전히 흐트러뜨리고 전투기들의 탄약과 연료를 소모시키는 등 꾸준한 도트댐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요크타운이 어그로를 끌어주고 있던 10시 25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아까 그 혼자 다니던 일본군 구축함이 본대에 합류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따라오던 미군 폭격기들 역시 일본군 본대를 발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깜짝 등장하여 공격을 시작했죠. 그렇게 막을 새도 없이 항공모함 카가가 폭탄 4발을 맞으며 폭발해버리고 함장을 포함한 장교 대부분이 몰살당하며 전투 불능에 빠졌습니다. 또 이어서 아카기도 폭탄을 맞았는데 하필 나구모의 삽질로 함재기, 폭탄, 어뢰가 이리저리 섞여있던 바람에 가판과 경납고의 연쇄 폭발로 불바다가 돼버렸고요. 그렇게 어이없게 더블킬을 따여버린 일본군. 그러나 슬퍼할 새도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동쪽에서 날아온 요크타운의 폭격기 편대가 일본군 항공모함 소류를 공격, 경납고와 기관실을 터뜨려버린 거예요. 소류까지 전투불능에 빠지면서 미군은 불과 10분 만에 트리플 킬을 달성, 일본군 최대 전력들을 찰나에 증발시켜버리는 데 성공했지요. 예비되고 나발이고 10분 만에 항모 3척을 태워 후방에서 뒤따르던 이소로군은 뇌정지가 시게 왔으나 각
항모들로부터 탈출한 함재기들을 모두 살아남은 항모 히류로 집결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작전을 속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오전 11시 항모 히류에서 발진한 폭격기 편대가 통한의 반격을 시저 산소호흡기 달고 있던 요크타운을 멈춰 세우며 1킬을 만회하는 데 성공했지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히류에서는 다시 한번 마지막 힘을 짜내 2차 공격을 감행했고 이동 중인 미군 항모를 추가로 포착해 어뢰를 적중시킵니다. 비록 많은 함재기들이 갈려나갔지만 다시 엄대엄인 거죠. 탑으로 갔던 북방부대의 항모 2척도 급히 달려오고 있으니까 이제 항모 하나만 더 잡으면 패패패 승승승이 가능한 시점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희망도 잠시 히류마저 미군에게 위치가 발각돼 버렸고 미군 폭격기 40대의 파상 공세가 시작됩니다. 히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나 이미 지켜줄 전투기 대부분을 상실한 상황에서 결국 변수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오후 5시경 다른 항모들처럼 불길에 휩싸이며 미군에게 마지막 1킬을 안겨주게 되지요. 히류까지 잃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소로쿠는 더 이상의 반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미드웨이 공략 작전의 중지를 명령합니다. 그렇게 일본군은 미드웨이 해전을 처참한 패배로 마무리했고 북방부대의 항모들이 합류를 멈추고 되돌아가 알류샨 열도 공격을 재개하면서 섬 2곳을 점령, 간신히 체면치레만 할 수 있었지요. 심지어 알고 보니 히류가 마지막 발악으로 따냈다고 생각한 이 킬도 사실 요크타운에다가 2번 갖다 박은 거라 따지고 보면 1킬이었다는 거. 반면 일본군은 4척의 항공모함과 함재기들을 일거에 상실하면서 개전 이래 최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던 일본 군부는 미드웨이의 참패를 철저히 은폐, 알류샨 열도에서의 승리만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정신승리를 해보았지만 어디까지나 탑라인은 그저 미드 한타의 승리를 위한 발판이었을 뿐 전략적 의미는 거의 없는 곳이었던지라 지금까지의 연승 행진이 끝났다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한편 일본이 결정적 패배를 당한 이때 지구 반대편의 하르코프 근방에서 의문의 독일군 항공기 한 대가 격추당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련군 병사들은 이 항공기의 잔해를 수색하다가 독일의 작전 문서를 발견, 즉시 모스크바에 이 사실을 알렸죠. 이 문서의 내용은 야심차고도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모스크바와 중부 전선을 현상 유지하고 남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한다. 하르코프를 비롯한 동부 우크라이나까지 모두 점령당한 상황. 이 문서가 사실이라면 볼가강 유역의 최대 관문인 스탈린그라드 그리고 소련 최대의 유전지대인 카프카스까지 위험해지는 거였어요. 지금 모스크바에서 가드 굳히고 있는데 오히려 남쪽을 친다고? 스탈린은 이것이 페이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중단이냐 하단이냐, 이 지옥의 이지선다에 동부전선에 향방이 달려 있었는데